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늘 일단은 시가 갭을 양시장 다 굉장히 높게 출발을 하면서 미국 산타 할아버지 파월의 축복 속에 아주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오늘 굉장히 또 변동성은 많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FOMC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혼조세로 장중에 이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드디어 2021년 말부터 시작된 긴축의 피벗이 어제 나왔죠. 긴축을 매듭 짓고 내년에 3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점도표가 찍히고 파월 의장의 연설도 굉장히 또 비둘기적인 긍정적인 멘트를 해 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에 따라서 굉장히 어제 미국 시장은 환호를 하고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산업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나스닥 100 지수가 신고가까지 무려 1.5%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랠리가 미국 시장에서 펼쳐진 모습인데요. 그거에 반해서 국내 시장은 오늘 오르긴 했어도 뭔데 좀 아쉬움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기분은. 미국 시장은 저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에 비해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뭐 나중에 때 되면 따라가겠지만서도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시장이 이제 큰 변동성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올라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여실없이 해외 증시가 급등을 하게 되면 시가 고가 만들고 또 밀어버리고 하는 국내 증시의 형태는 항상 변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네요. 아무튼 시장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라 뭐 연말까지 특별한 악재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뭐 단지 이제 국내 증시 그다음에 중국 증시 양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약간은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은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괜찮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도 10조, 오늘도 11조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요. 뭐 물론 LS 머티리얼즈 같은 신규 상장주에서 어제 6천억 그리고 어제 블루엠텍에서 1조 9천억이 터졌으니까 이런 뭐 몇몇 종목군들에서 조 단위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이 1조 5천억을 빼더라도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이 10조에 육박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다. 뭐 내마녀의 날이라 이 종가상 들어온 자금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으로서는 나쁘지는 않았다.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 이제 각 섹터별로 뭐 물려도 괜찮은 섹터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러지 않고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될 섹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만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종목군들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시장에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이 일단 뭐 신고가 영역에서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국내 증시 무난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진행 가입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매매를 좀 많이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월 긴축은 끝났습니다. SK 하이닉스 100조 돌파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올해 4분기 실적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흑자가 나오겠죠. 삼성전자는 아직 디램 흑자로 돌아서지는 못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디램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 많이 못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디램 관련된 종목군들 서서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 제이주 반도체를 필두로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뜨겁게 올라와 버리면서 이쪽 섹터들 강했는데 여기에 이제 CXL이라고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굉장히 뜨거웠죠. 이런 테마주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전자의 테마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조정을 보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빡세게 올랐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제 몇몇 종목군들에서 단기 상투 모양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조심하시면서 보면 되겠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는 어찌되는 되었건 잡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시장이 오늘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장중 하락 종목 수가 거의 상승 종목 수와 대동소이한 모습 속에서 장 막판에는 지수가 올라갈 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과 기관과 외국인들 대량의 수급이 들어왔죠. 뭐 코스피에는 1조 3,500억, 코스닥에는 4천억 이렇게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들어왔는데, 사실상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SK하이닉스 3천억, 삼성전자 한 5천억 들어오고 뭐 나머지 분산해서 들어왔다라고 보면은 거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수급들이 온전하게 종목군들에게 펼쳐진 건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거의 핀셋처럼 몇몇 종목군들 찍어가지고 하루 종일 수급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종목을 봤어야 됐다.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시장이 오늘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빠른 순환매 속에 시가 고가 만들고 끝까지 밀어버리는 종목군들도 부지기수로 있었고요. 그 외에 뭐 오전에 날리고 중간에 날리고 오후에 상방으로 날리고 하는데 눌림이 없어요. 계속 빼요. 끝까지 빼. 이런 종목군들이, 즉 윗꼬리를 다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았다. 요새 시장의 트렌드다. 이 트렌드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러한 종목군들은 그냥 올라갈 때만 매매하고 눌림을 쳐다도 안 보는 게 정석이겠죠. 본다면 종가에나 딱 보는 게 정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가까지 살아남은 종목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HPSP가 제 눈에는 가장 좀 좋아 보였었고, 코어라인 소프트도 장중에 회원님들한테 하루 종일 말씀드렸던 게 코어라인 소프트였어요. 자, 오늘 지수 보시다시피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요. 뭐 크게 지수를 놓고 보면 이제 코스피, 먼저 코스닥 지수를 좀 놓고 보면, 사실 지수적으로 보면요, 이때도 여기에 만들어진 박스권 하단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고, 이 상단의 매물대를 막고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좀 있는데, 여기까지는 추세가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우상향, 122평선까지는 달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을 분봉으로 좀 놓고 보면 속된 말로 난리 부르스입니다. 난리 부르스예요. 보면 뭐 이렇게 올렸다가 쭉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 뺐다가 하는데, 지킬 자리는 지켜주고 간다. 지금 5일선 지켜주고 있고, 어제 이제 제가 에코프로, BM 뭐 이런 구간에 좀 잡았다 했던 자리가 5일선 기준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밀었다가 장 막판에 5일선 지지를 해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지지할 곳은 지지하면서 가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깨지는 않네요. 깨지는 의미 있는 구간을 깨지지는 않은 것 같고, 오늘 장 막판에 종가에 지수 올린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올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 종가에 패시브 수급 들어오면서 좀 올린 게 지수를 이렇게 당겨서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일 만기일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된다면은 좋은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1년 말부터 시작된 미 연준의 긴축이 오늘 새벽 드디어 끝을 알려왔습니다. 내년 3회 전도표 파월의 충분히 비둘기적인 발언,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환호했고, 나머지 종목군들 전부 다 산타 랠리로 진행이 됐죠. 애석하게 대한민국 증시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도대체 제 개인적으로는 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일 시장을 찍어 누르고 금일도 갭 띄워놓고 이 야단 법석을 만드는 등 지수를 사실 보고 있자면 참 개인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 시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시장이 나쁘다 뭐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할만하다. 왜? 시장의 유동성이 회복되었고 돈이 돌며 뭐 약간 부족하지만 테마가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박을 잘 맞추면 돈 잘 벌리는 시장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연준의 피벗과 함께 오랜만에 바닥에 빡빡 기고 있던 친환경도, 그리고 서비스 업종도, 업종을 대표하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SK하이닉스 시총 100조 돌파입니다. 강력 베팅 저도 해봤는데 중간에 털려버려가지고 이 변동성 때문에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배팅 좀 잘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아무튼 SK하이닉스의 상승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정상적인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너무 비싸지만 않다면 다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할 정도로 이쪽에 IT 반도체는 호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쪽은 추격 매수를 주의하고 순환에 집중하다 보면 바닥권에 물리면 적어도 이쪽 반도체 섹터는 살려는 준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HLB가 급등하고 HPSP가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그리고 LNF가 코스닥을 싫다고 그리고 합병한다고 짐 싸서 사라집니다. 이 자리를 채울 시총이 상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총 상위 쪽에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종목군들이 일정 구간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찍으려고 하면 쇼 커버링이 들어오죠. 그런 수급들까지 더해지면서 종목군들이 올라갔다. 제약바이오 시총 2위, 반도체 시총 코스닥 1위에서 말이죠. 그 수급의 논리로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측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시장의 주도주를 분석하고 따라가고 적당한 선에서 바닥권에 있는 앞으로 될 놈들을 잡아두는 전략으로 금리 인하까지는 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이 폭이 좁혀지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대부분은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 경기 침체에 빠지는 동안 증시는 대폭락을 아직까지는 단 한 차례도 안 한 적이 없다. 대폭락이 안 나온 적이 없다. 근데 그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항상 대폭락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겠죠. 요즘 시장 정말로 한치 앞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종목군들이 수급이 안 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시장의 악재는 없습니다. 지수적으로는 코스닥은 2차전지 실적 발표 이후 에코프로 BM이 깨지냐 안 깨지냐에 따라서 지수는 방향성이 갈릴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요즘 보면 모든 게 따로따로 논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드네요. 산업군이 올라가게 되면 같이 가야 되고 그 안에 적어도 1등부터 3등까지 적어도 연속성을 보이고 강하게 가야 되나. 지금의 시장은 그냥 대장주를 어떠한 특정 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쏠려가지고 특정 핀셋으로 찍어서 올리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더 집중해야 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정박자냐 아니냐가 되는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HPSP 금일 상승에 내일 5만원 돌파인데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일찍 작성을 해놓고 저는 사실 HPSP를 시간 외에서 49,350원 49,950원 이렇게 사놓고 나서 중간에 좀 매도를 걸어놨는데 매도가 반은 좀 돼가지고 반은 또 들고 넘어가는데요. 일단은 내일 시초가가 돌파를 합니다. 중요한 라운드 피겨는 5만원입니다. 시가가 5만원 위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가냐 눌렸다가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냐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수급이 강하다. 박스권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3단 파동에 들어가는 자리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고 내일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CXL 테마는 너무 빨리 달렸습니다. 조정을 기다립니다. 네오셈 오늘 매매는 했는데요. 당연히 눌림도 보려고 했는데 눌림 자리에서 체결을 못해서 이후 눌림은 매매는 못했고 대장은 네오셈이다. 추후에 보자. HBM과 CXL의 차이는 뭐냐? 글로벌 빅테크들은 HBM을 원합니다. 너도 나도 엔비디아의 GPU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고 AMD의 GPU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말은 HBM은 없어서 못 팔고 자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는데 CXL은 삼성전자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글로벌 여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제 참여해서 얼라이언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를 다 여기에다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내년에 잘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굉장히 빨랐던 섹터 중에 하나고요. 온 디바이스 AI도 사실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지만서도 일단은 1월 17일 삼성전자에서
온 디바이스 AI 폰을 출시를 한다라는 거, 이거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 안에서 눌림이 나올 때는 저는 잘 지켜보고, 제주 반도체가 현재 대장이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위주로 계속 봐주는 게 맞겠죠. STO 어제 샌드박스 승인이 나왔습니다. 단기세로는 당연한 거고요. 일정이 남아있죠. 일정에 맞춰서 종목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에 단독 기사가 하나 썼는데요. 다음 주에 자본 확충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었는데, 뭐 필요하니까 단독 기사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자본 확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이 OLED 장비 업종도 나쁘진 않겠죠. 금리 인하로 인한 서비스 업종 수급 체크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젠 신규 상장주는 다 죽는 장세가 나옵니다. 눌림하지 마십시오. 오늘 LS 머티리얼즈 마지막이죠. 어제 블루엠텍 제가 카페에다가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제 방송에 이런 차트에 대한 부연 설명 못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걸 잡아 들어가면서 회원님들한테 소통을 했던 부분은 그래요. 앞에서 무려 그 시가 위에 걸쳐 있는 구간에서 무려 여러분들 1조 7천억의 거래가 터졌는데, 그거를 어떠한 짱구가 들어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창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수급에 창구가 빠져나간 게 명확히 보이는데, 그거를 누가 들어 올리겠습니까? 균적 반등은 하겠죠. 왜? 고점 300%에서 140 몇 프로까지 수직 급락을 했으면은 종가에 살짝 올려주는 건 당연하죠. 낙주로는 보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다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주식은 수급에 놀리고 돈의 지랄입니다. 돈 많은 놈이 뭐 다 해먹긴 하겠지만은, 그 돈을 많이 쓴 자리,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자리를 한 번에 올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다 생각이 들고, 금리 인하로 인한 서비스 업종 수급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과거 같으면은 이제 뭐 네카오라든지 이런 쪽을 좀 봤을 텐데, 뭐 친환경이라든지 워낙 이 종목군들, 그러니까 네카오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그냥 시가 뭐 언저리에서 좀 해볼 만은 했고, 뭐 친환경 쪽도 사실 볼 만은 했는데, 펀더멘털 사항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배팅을 좀 못한 것 같은데요. 요즘 제가 조금 한 2, 3주 정도 매매를 소극적으로 하고 막 했던 게, 이제 너무 펀더멘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나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일지를 적으면서 펀더멘털 그까짓 거 안 봐버려야 되겠다 라고 좀 마음을 좀 비우니까 좀 매매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요. 국내 증시가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 봐야 될 때가 있고 알 때가 좀 있는 것 같다 뭐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냥 시장에 미친 대로 함께 방향 따라서 가면 된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2차전지 현재 희망은 뭘까요? 바로 대주주 양도세 이슈겠죠. 근데 그 전에 만약에 2차전지 종목군들이 오늘도 뭐 BM, 포스코 퓨처엠, LNF 막 급격하게 오르고 하는데요. 수급적 논리예요. 수급적 논리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이쪽에는 항상 공매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쇼커버에 의한 수급이 종목군들을 들어 올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종목군들을 올리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정한 이 저항 라인이 존재해요. 그 구간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양극재 기업들이다. 4분기 실적은 박살날 것이며, 이게 이제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워낙 미래의 실적을 땡겨다 썼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 합병 이후 셀트리온 제약과 HLB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HLB도 굉장히 셌어요. 16.57%가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도 올랐죠. 일단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18일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병 헬스케어 합병으로 인해서 정지가 됐을 때 과연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 박스권을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지 안 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넣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지수는 안 보고 종목군들 보죠. SK 하이닉스. 오늘 SK 하이닉스 시가에 이러한 악성 매물대를
뛰어넘지는 못했는데 그 구간에서 출발을 하면서 중간에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세게 들어와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차라리 오늘 이것저것 할 거 없이 SK하이닉스를 사야 될 수도 있다, 사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선물로 베팅했어요. 선물로 대형주라 주선으로 이 구간에서 잘 탔는데 13만 5천 원에서 잘 타서 위에서 한 번도 팔지 않고 여기서 내려올 때 반등할 때 이제 여기서 팔아버렸네요. 여기서.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계약수가 상당히 많이 잘 들어왔는데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는 샀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게 SK하이닉스고요. 오늘 장중 100억을 돌파했고 월봉 기준에서 이제 이 구간이 저항인데 과연 14만원을 갈지, 이 정도 올라왔으면 14만원은 트라이 하고 15만원 근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갈지 안 갈지. 14만원은 트라이 하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장중에 시가총액 100억을 넘기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시가총액 상위가 드디어 바뀌었네요. 시총 2위를 탈환하면서 SK하이닉스가 굉장한 일이 또 시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나쁘진 않았는데요. 삼성전자도 조금 그렇죠.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시장만 좀 바라보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대형주들 에코프로 BM부터 하나하나 좀 보아보면 에코프로 BM은 이제 시가가 많이 떠서 오늘 시가 숏으로 좀 들어갔었고요. 에코프로 BM은 그냥 숏 걸어놓은 거 뭐 잘 체결돼서 좀 떨어져가지고 뭐 밑에서 그냥 다 체결시키고, 에코프로 BM은 올라가면은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여기 이 자리 안 깨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상향 중에 있고 깨지면 안 되는데 오늘 재밌는 게 이제 뭐 퓨처엠이라든지 뭔가 나오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퓨처엠은 호재거리는 하나 있죠. LG엔솔의 권영수 부회장이 포스코 퓨처엠의 대표이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나중에 하나의 재료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LNF가 올라간 거는 뭐 제 추측건데 테슬라가 이제 저가형 모델 3의 이 보조금을 못 받는 이슈로 인해서 LNF의 수혜가 가는 거 아닌가, 뭐 시장에서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양극재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당긴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두 가지 생각 해 봅니다. 그래서 좀 세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각각 종목군들이 2차전지가 지금 이래요. 예를 보면 이런 강력한 저항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걸 뚫으려면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서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엔캠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는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사실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설왕설래 안 하고 차라리 놔두면은 이런 게 이제 종목군들이 뭐 이렇게 안 올라가겠죠. 이렇게 쭉 밀렸다가 그때 이제 연말 이후에 그때부터 이렇게 그냥 쭈르륵 우상향해서 가는 게 사실은 그림적으로는 더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네오셈 먼저 좀 보면요. 어제 상한가를 오킨스전자와 네오셈이 두 가지가 갔죠. 오킨스전자는 시가총액이 이제 어제 1000억이 안 된 상태에서 이 현상을 좀 갔는데요. 제가 이거는 어제 라이브 할 때도 좀 봤던 게 특정 주체에서 그냥 물량을 쓸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물량을 쓸어간 쪽이 있어가지고 아예 보기가 어려웠어요. 점으로 올라갈 때 초대량으로 물량 가지고 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보기가 어려웠던 종목이고요. 네오셈은 어제 물량을 좀 가지고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시가에 팔 생각은 없었고요. 시가 돌파하면은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보다가 그래도 여기서 팔았으니까 잘 팔았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팔았으니까 잘 팔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매매가 됐고 얘는 얘로 좀 수익률은 엄청 컸죠. 갭을 얘도 18% 떠서 장중 상한가니까 순식간에 얘도 여기 어제 10%대 샀으니까 괜찮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잖아요. 나중에 또 내려오면 이게 이제 또 쭉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뭐 중기적으로 본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뭐 안 하면 이게 쭉 내려와서 이때처럼 쭉 내려와서 그럼 그때 가면은 또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한테 잊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상투 느낌이 많이 납니다. 얘도 엮어가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엮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상투 느낌이 상투의 향기가 상투의 향기가 좀 느껴지고요. 종목이 그리고 오늘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다 올라왔는데 거래대금은 좋고 다 하지만 이제 3등주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급등을 해놓고 경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경고가 들어가면은 이 투경 해제되는 구간에서 실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여기서 이제 몇 번 더 빠지면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1등주는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봉 한 3, 4개 정도 떨어져서 의미 있는 자리 오면은 제주반도체 온 디바이스 AI로 해서 종목을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 사실 갭을 많이 뜨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HPSP가 좀 독보적인 흐름을 좀 보였네요. 이때도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오늘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가끔 미친 척하고 이렇게 빵빵빵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종종 약간 이런 냄새가 좀 났었는데 종가 근처에 이런 향기가 뭐 이런 비슷하게 올려준다면야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은 좀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는 여기서 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됐겠네요. HPSP는 거의 매매가 많이 없었네. 이제껏 시간 내에서 좀 사놓고 올라왔을 때 위에서 매도를 좀 하고 얘는 마무리가 됐고 내일 좌우지간 5만원 기준으로 살짝 밀었다가 올리는 거 보면서 좀 대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리는 거 오늘은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곽동심 부회장의 매도는 안 나왔네요. 항상 이거 올라가면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내일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IT센하고 이제 부산 거래소 나오는 거 이슈 어떻게 될지 내일 봐야 될 것 같고 홀짝 매매가 되니까 이쪽은 주의가 좀 필요하다 뭐 생각이 듭니다. 루닛이 이제 미국 호주 기업이죠. 2,500억에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루닛도 장중에 물론 셌지만은 코어라인 소프트가 장중에 더 훨씬 센 모습 좀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이 보면 어려운 구간이죠. 어려운 구간들인데 오후장에 그러니까 어제 퀄리타스 반도체랑 똑같은 거예요. 일봉상 굉장히 쉽지 않은 구간을 저항이 많은 구간을 오후장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호가창을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뚫어가더라고. 거래량 터지는 거 보면은 뚫어가더라고요. 재료는 뭐 딱히 없죠. 근데 이거는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좋았고 장막판에 대량의 거래 돌파 상한가까지는 몰랐는데 상한가까지는 좀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간에 한번 매매는 했는데요. 여기서 돌파로 들어갔다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잘라버리고 여기 돌파하고 여기 눌림에서 들어가서 VI
들어갈 때 VI 들어갈 때 여기서 다 팔긴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상한가까지 가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 상한가까지 가는 거 보고 요새 시장의 유동성도 많고 힘이 세다라는 거를 조금 느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유주간 굉장히 세고요. 내일 이제 장 막판 상한가는 원래 보통은 갭이 잘 안 들기 때문에 좀 밀렸다가 물량 소화하고 다시 한 차례 더 급등을 하는지 이쪽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LGD 이슈에 뭐 주목군들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뉴프렉스는 다른 걸로 올라가긴 한 것 같은데 야스라든지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중에 자본 확충 이슈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야스, 선익 시스템 등 OLED 종목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스는 제가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뭐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갔던 거에 뭐 상당 부분은 여기서 팔았고요. 대부분은 여기서 팔고 밑에서 좀 더 잡아서 매수 평단 정도 되는데 매수가 뭐 수익 구간에서 일단 들고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밀릴 수도 있고 단독 기사긴 한데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서 바닥권이라 뭐 이런 거는 뭐 물려도 이렇게 뒀지 그리고 뒀지 그렸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예상을 해 봅니다. 뭐 그 밖에 이제 종목군들은 뭐 워낙 많아서 보고 있는 종목군들은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었고 좋아지는 모습은 대체로 괜찮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HLB를 보더라도 그래요. 공매도 쇼커버에 의한 상승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HLB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없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를 제약바이오 안에서 차지해 줄지 이런 부분들 얘도 바닥권에서 있는데 워낙 끼가 좋았잖아요. 끼가 좋은 종목이라 그 끼를 타고 이런 어려운 구간들 흔히 말해서 월봉의 이런 어려운 구간들을 어찌됐든 돌파를 해버리면 9만원이 돌파돼 버리면 10만원으로 가서 그러니까 위에 월봉 기준에서 보면 이런 자리까지는 어찌됐든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렸을 때 좀 뭐 2, 3% 손절한다 치고 올라가게 되면 12만원까지는 폭이 열려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아주 내만년의 날이어서 그런지 좀 변동성은 좀 있었는데 시장은 뭐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다들 화이팅 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